그 참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미국 뉴저지에서 겪습니다. I would ask that you speak in your native language. 성미도 급합니다. 취재진에게 다짜고짜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부탁하네요. Anything. I'm ready. Okay, go ahead. Okay, 저는 미국에 온 지 6년 됐고요. 친구들이랑 못 봐서 되게 안 좋은 것도 많은데 되게 오니까 정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그저 목소리 하나 달랑 듣고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니 솔직히 호기심보다 의심이 앞섭니다. Thank you. Okay, from 0 to 1,000. 어쨌거나 취재진의 음성 지문 모습입니다. 이것만 보고 진단을 했다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Muscle is trying to support you in that. Your eyes tired? Are you tired? I have an allergy in my eyes. Okay, your eyes. And here we have a hip and thigh muscle, the piriformis. Right. That's yours too? Yeah, the hip. And how about the spine? It's mentioned here, especially at T3. Right. Yeah. Right. I had a car accident and I took the X-ray and MRI and the doctor analyzed my record, right? And he said that I have a problem with the T3 and L3. Oh my god. I know, That's and amazing. these things come up from your voice. Because your voice is 미국판 쪽집게 점쟁입니다. just your voice. 취재진의 건강 상태를 잘잘 다 알아맞춥니다. And it knows when there are things that are out of balance. 이게 내가 뭐 피를 뽑은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한 것도 아니라 진짜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 병원에서 종합 검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딱딱 맞추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곳은 질병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소리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올해 20살인 마커스는 자폐증 청년입니다. 영화 레인맨의 실제 주인공처럼 명석한 두뇌의 천재인데 자폐가 워낙 심해서 사회생활을 거의 못했죠. 말은 하지만 대화가 불가능했는데 소리치료 3년 만에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물리학을 전공할 정도로 변했거든요. Before the therapy, I have had problems with processing and remembering information and focusing and concentrating. And now I hope after the therapy that that there will be benefits from it and that I could do all these things. Move from start or move forward one. 질문을 하면 이제 정확히 대답합니다. 마커스가 쓰고 있는 헤드폰, 이 헤드폰에서 들리는 소리가 마커스의 치료약입니다. 글쎄요, 도대체 무슨 소리길래 마커스를 치료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What does it mean to split between two coins? Well, for example, if you had to. 모차르트 곡인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음악 속에서 저음은 빼고 고음만 출연했기 때문인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It's the high frequencies that make you feel very alive, intellectual, cognitively stimulated. High frequency is what keeps the cognition going, keeps the brain working. There are low frequency sounds that you feel like th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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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s, you know, and then you have this higher frequency. The high frequency is what gives us life and energy. 잭은 ADHD라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아입니다. 소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소리를 듣긴 듣는데 주위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산만하게 다 듣습니다. 8, 7, 6. Come on, Zach. Zach, try again. I can't. Can. I'll start counting. 25, 24.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가 뭔지 선택도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18,
잭도 고음 치료를 받습니다. 헤드폰으로 들리는 고음의 박자를 맞춰서 발터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바로 고음이 잭의 집중력을 키웁니다. The wacky track. 고음은 그저 두서없는 듣기가 아니라 뜻 파악이 가능한 청취 능력을 키웁니다. 고음이 청취를 하게끔 뇌 훈련을 돕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잭의 변화도 시작됐죠. To me, I think he changed around like 100% to me. That had helped him out a lot. Because in school now he's doing real good. He gets good grades in school. 소리가 대관절 뭐길래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쓰일까? 소리와 청각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소리란 공기 입자들의 운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 현상입니다. 즉 소리는 중이에서 내의로 전달되어 신경 신호로 바뀌죠. 그리고 이 신호를 뇌로 전달해서 소리의 뜻을 파악하라. 바로 뇌 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 뇌 기능과 연관돼 있다. 그렇다면 소리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봅니다. 방법은 공포영화 시사인데요. 우선 소리를 뺀 영상만 봅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영상을 빼고 소리만 듣는 거죠. 즉, 들리는 소리로만 으스스한 상황을 상상합니다. 자,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매핑 그림을 통해서 뇌에 이제 어느 영역들이 많이 그런 공포감을 더 느끼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해봤는데 봤을 때 그 소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붉은색은 공포를 느꼈을 때 각성 지수를 상징합니다. 영상만 봤을 땐 전두엽 부분만 북섭니다. 그러나 소리만 들었을 땐 뇌 전체가 북습니다. 소리가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소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진데 현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소음 공화국에서 삽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비싼 돈까지 투자해서 청각을 혹사시키죠. 특히 디지털 소리는 청각을 망가뜨리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야말로 청각의 순환 시대죠. 젊은 나이에 방콕 쪽이 된 희열 씨입니다. 소리가 무서워서 헬스클럽도 못 가고 텔레비전 볼륨도 아예 줄여놓고 보니 이게 정말 뭔가 스스로 딱합니다. 액션 영화 같은 거는 그 진짜 소리로 보는 영화잖아요. 그 액션 할 때 막 효과음 같은 걸 이렇게 만끽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작게 하고 보면 아예 안 보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액션 영화는 귀 후비계로 귀를 파면은 되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잘못 파다 보면은 막 건드리고 하면 아픈데 또 비유를 굳이 하자면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 귀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귀 속을 막 파고들어서 때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희열 씨의 소리 과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다 3년 동안 이어폰 끼고 살다시피 하다가 3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니까 귀가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귀가 좀 안 좋아진 걸 느껴가지고 사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런 증상도 좀 있었고. 그렇다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크기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게 한 90데시벨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키우면은 천둥 번개가 치는 이런 정도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자체는 아주 가까이에서 번개를 치면서 막 그 천둥이 우렁쾅쾅쾅 했을 때 이 소리가 항상 이 귓고막에서 이렇게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소리가 들리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난청이라든가 한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최근의 보고입니다. 미국은 큰 소리를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시위가 시작됐다면 음파대포라 불리는 고성능 확성기 경찰차에 얹고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마가 터지거라 큰 소리 쏴대니 시위대에서는 시간 문제죠.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도 미국은 음파대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음파대포를 통해서 이슬람 군인들에게 뭘 들려준지 아십니까? 혹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들려준 건 아닐까요? 이라크군이 익숙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아주 싫어하는 그 미국의 록 음악이라든지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큰 소리로 이걸 들려주기 때문에 소리 자체에서 나오는 그 고통스러움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적군이 좋아하는 음악을 또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음악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무력화시켜가지고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훨씬 더 비난을 덜 받는 그런 전쟁이 될 테니까. 사실 음양병기의 출현은 히틀러 시대부터입니다. 초저음의 큰 진동으로 연합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려고 했지만 개발 과정에서 끝나고 말았죠. 전투기를 격추시킬 만큼 소리의 진동의 힘이 무서운지 실험을 해봅니다.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가? 히틀러가 구상했던 소리 진동의 파괴력도 이런 겁니다. 북소리 진동으로 촛불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죠. 실제로 사람의 귀가 20Hz부터 20,000Hz까지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잘 듣는 것은 1000Hz에서 2000Hz 사이고요. 나머지 저주파로 점점 내려가서 북소리처럼 되면은 한 10분의 1밖에는 못 듣고 그 강력한 파워를 나머지는 이 촉각에 의해서 신체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태극기 휘날림이라든가 왕의 남자 뭐 이런 걸 보면은 막 가슴이 시릴 정도의 전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저주파의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저음과 고음의 진동 효과, 그 느낌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죠. 스타워즈의 광선검 자체가 저음을 활용하지 않고 하이만 썼다면 슉슉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광선의 공포적인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이 광선검이 뭔가 위협적이고
혹은 뭔가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웅웅이라는 저음을 섞게 된 거죠. 그래서 광선검을 싸울 때는 항상 소리가 웅웅웅 이러면서 소리가 나게 되죠. 바로 이 소리입니다. 웅, 웅.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그 T2가 총을 경찰서에서 쏘게 돼요. 그래서 영화적인 뭔가 과정의 사운드 중에 과정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 샷건 소리 플러스 대포 소리를 섞어버린 거예요. 온몸을 휘감는 소리, 대포 소리에 저음을 섞지 않았다면 터미네이터의 샷건에서도 딱총 소리가 났겠죠. 소리는 진동이다. 제프리 톰슨 박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That's where you push this way. So go ahead, push. And so that one doesn't have strength either. As opposed 찾아간 to what it 취재진을 should 눕게 feel 하고 like. 몸 이곳저곳을 만집니다. 신체의 각 장기와 뼈에도 각기 다른 주파수가 있다는 게 톰슨 박사의 주장입니다. Nothing, and it hurts. Once more, see that face? It hurts. Causes. So we had three muscles that help to hold this joint in its socket. They're all weak. So there's three planes where it's hanging loose. We're going to find a sound frequency that's going to fix each one of these. Okay, push. 톰슨 박사는 어깨 근육이 아픈 이유를 건강할 때 근육이 갖고 있던 고유의 주파수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etter, better. 우선 아픈 근육의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그 후 건강한 어깨 근육의 주파수를 아픈 근육의 진동으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픈 근육의 흐트러진 주파수가 건강한 주파수로 바뀌게 되면서 치료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So we have, you can put your arm down, C sharp plus 50 for that circuit, D sharp plus 0 for the other circuit. 저는 똑같이 지금 움직여 왔는데 프리퀀시에 저한테 맞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몸무게 63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 척추의 주파수 표본입니다. 톰슨 박사가 만든 것이죠. 톰슨 박사가 치료 기기로 사용하는 소리 침대입니다. 이 침대 위에 모래 뿌려놓고 주파수를 바꾸면 형태가 달라지죠. 자, 이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래를 사람의 뼈로 생각하면 주파수별로 모래 형태가 달라지듯 어떤 주파수냐에 따라 뼈가 받는 영향도 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소리의 공명 현상을 이용한 건데요. 공명이란 이런 겁니다. 실로폰의 파와 솔의 건반 위에 녹찻잎을 올려놓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음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쏘니 솔의 건반은 가만히 있고 파 건반 위에 찻잎만 날아갑니다. 즉, 쏘아준 주파수와 실로폰의 파 건반의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에 공명을 일으킨 것이죠. 유리잔과 똑같은 주파수를 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도 공명 에너지의 위력입니다. 건강할 때 갖는 주파수에 사람의 신체를 공명시켜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것. 이와 같이 소리 공명의 힘을 이용한 것이 톰슨 박사의 소리 치료법입니다. So this is our sound chair.
And the sound chair has the low frequency transducers built into it to deliver sound through the chair. Is a result. 이 치료는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 바로 우주를 비행할 때 비행사들이 앉는 자세입니다. Perfect kind of ergonomic. Then that's the zero stress point for the cardiovascular system for the heart, because it's easiest for the heart to pump the blood when all the body mass is on the same horizontal plane. 귀로 듣든 몸으로 느끼든 자신에게 맞는 소리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일본에서도 소리 진동을 약처럼 쓰고 있습니다. 시술사가 소리굽새라 불리는 쇠막대로 소리를 냅니다. 오늘 환자의 병명은 비만, 특히 베들레헴 때문에 소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体はね採寸してもらったら結構痩せたんですよ、なんかおへその位置がね結構ね上がったんですよ、不思議な体験なんですけど、私結構低め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確実に5センチは上がった感じ。実際施術終わった後に医療行為っていう形で我々は当然言えないのであれな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すごく体がポカポカしてくる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方もとても多いですし、おトイレの行き方が変わり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方もとても多いんですね。소리굽새는 22개로 분류됩니다. 주치료는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이곳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소리 치료와 방법은 좀 다르지만 각 개인에게 맞는 주파수 치료법이라는 것,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それがその原因となっているものが例えば、そんな単純なものではないですけど、一つの怒りがあってそれが原因だとしたら、その怒りの周波数を特定したら、その怒りの周波数を中和する音をこうしてプラマイゼロにしていくっていう音を入れればいいわけですよね。例えば怒りの5っていうものに対してマイナスの怒りのプラスの5っていうものを取るためにはマイナスの5っていうものを入れていくことによってプラマイゼロになるんで、その感情がなくなっていけば、そしたらその食べるっていうこととか変な行動をするっていうこととさようならできるわけですよね。 왜? 특정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살박이 송이는 주인과 떨어지면 병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송이 주치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죠 아마.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침이 계속 나오고 소리 나오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계속 안절부절하니까 얘가 병원에 오면 이렇게 안고 있어요. 오실 때까지. 안고 아이 착하다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정말 도리가 없을까요? 송이는 분리불안증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분리불안증의 대표적 증세입니다. 자, 잠깐만 있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대 동물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거 완전히 혹성 탈출을 결정한 도사경 같네요. 송이를 치료할 소리 CD입니다. 주사도 약도 아닌 그저 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스피커가 고장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제 사람 귀에는 잘 들리지 않고요. 그 주파수 영역대가 달라서 그 강아지 귀에만 들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들으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조금 온순해지고 그 이제 증세에 따라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난리 급한 망나니가 순간순간 얌전해집니다. 소리에 반응을 한 거죠. 삼복더위에 자연산 모피코트를 턱하니 걸쳐 입은 이 아저씨.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복제계 스너피 아빠 타입니다. 체세포 복제를 위해서 체세포를 제공한 아프간 하운드죠. 타이도 분리불안증을 앓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주인을 따라 한국에 온 후 환경 부적응으로 병을 얻었죠. 물론 지금은 다 완쾌돼서 주인인 황철영 교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CD를 받고 이제 컴퓨터에 넣고 그 동작을 시켜보니까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갑자기 이제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더니 스피커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저희 강아지는 그쪽에 반응을 보이고 그러고 한 10분 정도 후면 자연스럽게 그냥 잠이 들고 그런 행동을 갖다 반복해서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었습니다. 네. 개 떨듯 떤다는 옛말. 그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수술 전 마취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을 못하니 결국 소리 CD를 틀어줍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180까지 치솟았던 심박수가 안정권으로 떨어집니다. CD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고음입니다. 그 고음이 개를 진정시켰고 마침내 디스크 수술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개는 훨씬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술실에서 틀어놔도 사람의 귀로는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는데 그 개한테는 우리 알파파 인간의 알파파를 발생하는 그 주파수 대역하고는 현격히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할 줄 아세요? 안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못 듣는 소리도 있습니다. 10대들을 위한 휴대폰 벨소리가 그에 속합니다. 가죠. 시끄러워. 나도. 멀미나. 기억으로 기억. 이 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이게 들리세요? 아우 시끄러. 올려 머리가 울려. 왜 못 듣느냐? 벨소리 제작팀장도 궁지에 몰렸었죠. 전혀 안 들려요. 저는 분명히 잘 들리는데 안 들리신다고 저한테 자꾸 개발자분이 오셔서 물어보니까 아니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고음의 벨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저는 깜깜절벽이네요. 10대들에게는 폭발적인 반응이고요. 근데 좀 어른들은 나이 드는 분들은 나이도 먹었는데 무슨 벨소리까지 안 들리며 너무 서럽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벨소리의 고음을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게 낮춰봤습니다.
저도 이제 들리는데요. 나이 먹긴 먹었나 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 가장 빨리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귀는 임신 4개월이 되면 형성됩니다. 즉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청각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청각 발달이 1순위일까? 은근히 궁금하군요. So you're floating in a float tank of body temperature amniotic fluid, and your eyes are closed and you're in the dark, so even though your eyes become active, you're not seeing anything. And even though your sense of smell and taste have become active, your nose and mouth are filled with fluid, so you're not tasting anything. But remember what I said, sound travels through water 5 times better than air. So the sound vibrations that are coming through that water are actually amplified into your ears and onto your skin as a sense of vibration. So we're in a sensory deprivation chamber with the only thing that we're experiencing is sound and vibration that's amplified by 5 times.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듣는 소리, 바로 이런 소리들입니다. 콩콩콩 뛰는 소리,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이거 지금 아기 심장 판막이 이렇게 정말 움직이는, 정말 심장 뛴다는 그 소리는 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콩콩 하는 종류의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엄마 피 흐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가장 규칙적으로 그리고 크게 듣던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아이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엄마의 심장 소리가 어떨 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채는 아이에게 엄마 뱃속에서 듣던 심장 소리를 들려줍니다. 언제 보챘냐는 듯 평온을 되찾습니다. 칭얼대거나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데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엄마 심장 소리도 아닌데 아기가 반응을 합니다. 이른바 백색 소음. 소리의 출처는 사실 엉뚱하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리는 이 소리가 바로 백색 소음입니다. 일정한 패턴도 의미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른들에겐 그저 정신사나운 소리지만 신생아들에겐 자장가나 다름없으니 그 이유 또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궁에서의 그 소리들을 들어보면 그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음들이 장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것이 워낙 많은 소리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소리가 상당히 그 요소들이 참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시끄럽죠. 그냥 얼핏 들으면은 그 청소기 소리의 주파수 대하고 그 주파수 변화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편안하게
애들이 그 편안하게 있었을 당시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색 소음이 아기들에게 평온을 보장하지만 이 소리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백색 소음의 장점은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기 전까지다. 즉, 백색 소음을 계속 들으면 말 배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The baby has no choice over what sounds are organizing its brain. It's just receiving all of the sounds and developing with them. To a young child that is learning language, that noise is masking a lot of the sounds that it needs to learn in order for its brain to develop in the correct way. 에드워드 창 박사의 실험 보고서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쥐를 한쪽은 정상적인 소리 환경에, 다른 한쪽은 백색 소음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백색 소음에 노출된 쥐의 뇌는 아기 쥐의 뇌 상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쇼묘 폭포입니다. 높이 350m. 근데 폭포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영락없는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이 아기들 언어 습득엔 장애가 되지만 뇌 발달이 끝난 성인에겐 다른 효과를 줍니다. 웹디자이너 시게유키 씨는 폭포 소리를 비롯해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러 다닙니다. 지독한 불면증을 자연의 소리로 치료했던 경험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なかなか寝つけ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虫の音を聞いてると自然にその心の中の何ですかね、思いの循環みたいなのから解き放たれて、自然にリラックスした気持ちになれた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でそれをきっかけに録音をして、でまた眠れなくなりそうになった時に聞き直していたっていうことです。비슷한 경우는 우리 이웃에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특히 생활소음이 늘 회방을 놨습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파트 위에서 이게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너무너무 그런 게 저한테는 신경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역이용을 해가지고 소리로서 그거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활 소음을 잡기 위해 선택한 소리, 바로 자연의 빗소리입니다. 어찌됐든 빗소리의 효과를 봤을까요? 요즘에는 틀고 조금 생각이 잠기도 한 30분 이내에 잠드는 것 같아요. 김향화 씨의 불면을 숙면으로 이끈 게 정말 빗소리인지 뇌파 검사를 해봅니다. 무음일 때보다 빗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분명 알파파가 증가했습니다.
알파파는 심리적 안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 즉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인간의 어떤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특히 또 이런 소리들이 내 팔을 동조화시켜서 즉 공명을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안정화시키는데 색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여성은 빗소리에, 남성은 파도 소리에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는 통계죠.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속도는 마치 사람의 호흡 속도와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건 그만큼 편하다는 뜻 아닐까요? 먼 곳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는 저음이고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고음입니다. 파도 소리엔 모든 주파수 대역이 두루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느끼기 힘든 정도의 저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대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사람 귀보다는 몸으로 좀 느끼는 정도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대숲은 고음으로 일렁입니다. 한국인이 뽑은 듣기 좋은 자연의 소리 중에서 대숲 소리가 상위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머리가 상쾌해지는 청량한 느낌의 고음입니다. 귀로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소리죠. 자연의 소리로 교통소음을 중화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교토의 번화가, 오이게토리 거리가 그렇습니다. そして外れ音の周波数っていうのがですね1000Hz あたりがかなりいい状況であるのでこれは実はですね車の騒音の周波数と大変類似しているので同じ周波数同士は打ち消しやすいというか目立たなくさせる力があるので街路樹として樹木ということを認識すれば交通騒音の不快感が減るっていうことに大変効果があるという判断をしております。 나뭇잎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소리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무가 교통소음을 가장 많이 중화시키는지 그것이 연구의 핵심이죠. この木がクスノキで一番街路樹の外れ音が鳴りやすい木でとても効果のある木でございます。風によって揺れやすいっていう効果がありますね。とても硬い状況ですね。少し触るだけでとても音が鳴るということです。 교토 번화가의 가로수는 그런 연구하에 심어진 나무들입니다. 해안가에 웬 철제 다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설치 작품입니다. 그것도 바다 바로 위에 설치한 조형물이죠. 파도 소리엔 귀로 듣는 소리 외에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온 몸으로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국의 도시인들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마련한 자연의 선물이죠. そうですね。なんか私はこんな下からこんな波の音聞いたの今日本当初めてなんで、なんかすごい海のベニスみたいな感じで。 こ
절대음감의 소유자로 알려진 이소영 씨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런 방법으로도 피아노를 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에 재학 중인 음악학도이기도 하지요. 시각장애우지만 소리만 듣고도 음을 맞출 만큼 청각은 섬세합니다. 라플렛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녀에겐 음악이지요. 또 왔다 그러네. 이거는 C. 뚜껑을 닫았을 때는 C 플랫인데 C 플랫인데 저음 C 플랫. 열었을 때는 C 플랫하고 이제 하나가 추가돼 가지고 미 플랫인데 이게 그 열면서 그 음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거 바람 소리 한번 소리 맞춰봐. 절대음감의 소유자. 그 주인공이 분석한 자연의 소리는 대자연의 교향곡입니다. 빗소리는 비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는 C. 이 바람 소리는? 바람이 나뭇잎, 바람 불어서 나뭇잎에 나뭇잎 날리는 소리는 부딪히는 소리는 C 플랫. 무슨 있는 것 같아? 이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 건강의 보증수표 같은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소영 씨에겐 견디기 힘든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건 C다. 풀잎에 떨어지는 소리? 이 자연에 있는 소리는 귀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는 일단 귀가 소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째진다 그러잖아요. 귀가 고막이 찢어질 듯한 이제 그런 현상이 오고 나중에는 이제 귀가 이제 머리로 가잖아요. 이제 머리로 가서 이제 머리를 울리고 어지럽게 하고 그러니까는 구토증이 나는 거죠. 소영 씨는 자연의 소리를 귀로 먹는 보약으로 여깁니다. 그 약효 때문에 절대음감의 주인공이 됐는지도 모르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 반대로 청각이 무뎌지고 있으니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어 게임의 모임 장소는 신산의 공원입니다. 小さい音をできるだけ見つけてほしいんだけど、生き物の音がないかなって見つけてきてください。いいですか? 이어, 귀, 모임의 이름답게 두 귀를 활짝 열고 듣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엔 제한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욕망과 들으려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용조용, 소근소근, 매사가 겸손하군요. 자연과 인간이 소리를 통해서 교감한 날, 아이들이 들은 소리는 과연 뭘까요? 小さな滝で水が落ちる音。はいはいはい。アリが歩く音で。アリが歩く音だったのすごいね。でこの緑は？緑はダンゴムシが歩く音です。それはアメンボが水面を滑っている。アメンボの音か。あ、みんな見えてる？あれ松ぼっくり。 작곡가 유기코, 창작과 음악 교육에 바쁜 그녀가 왜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지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お花を音符にしてください。わかりますか？まずね、耳を澄ますっていうことを知らないですね。じっと音を聞くっていう体験が全くなく、しかもその小さな音に耳を澄ますっていう体験がないので、聞いてごらんって言ってもその集中しないんですね。だから集中力がないのか、やっぱり耳が悪くなってるのかどっちかだなって思いますよね。生きてるなって感じる元が音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ね、みんなに知ってほしいなと思って。独特ですか？他になんかどんどん。はい。他はどんな音してた？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자신의 심장 소리입니다. 늦은 만큼 낯설지만 삶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죠. 네, 이렇게 신경 쓰고 자기 심장 소리 듣는 건 처음이에요. 네. 움직이고 있네. 생명의 소리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한 울타리지만 낙수 소리도 색동 떼떼옷처럼 다르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연에게 받는 소리 에너지 하나만으로도 집주인의 삶이 짐작이 됩니다. 편안하죠? 마음이. 사람이 욕심이 없어져요. 그런 소리 들어요. 네. 자연 속에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삶의 풍경은 삭막하기만 합니다. 풍경을 바꿔봅니다. 허전했던 공간을 생명 에너지로 가득한 소리로 채웁니다. 함께 살아갈 자연의 친구도 초대를 했죠. 바람이 놀러와 안부를 묻습니다. 영혼의 샘물 소리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귀 기울여 보면 인간에게 약이 되는 소리들이 우리 주위엔 많습니다. 그럼 함께 나서 볼까요? 약이 되는 생명의 소리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빛공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빛공해요? 얼핏 그런 들어본 기억은 있어요.